반갑습니다. 전지적 소스 시점의 김대욱입니다. 오늘은 청도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청도에 있는 한인타운에 있는 그 호텔입니다. 제가 청도에 오면 항상 이곳에 머무는데요. 시내하고는 뭐 차를 타고 대략 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근처에 그 한인 음식점들도 많고 한인 음식점들 사이에 그 중국 본토의 음식들도 계속 섞여 있어서 이곳에서 뭐 소스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조사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랑 같이 MOU를 맺고 계시는 그 햅시바 대표님이 요 근처에 사시기 때문에 항상 이곳에 머물러서 지금 저희들이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중국에 있는 공장과 MOU를 맺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코로나를 끝나고 나서 여기 이영석 대표님을 만나 뵙기 전에 중국을 잠깐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 중국을 방문할 때 굉장히 뭐 이 건강검진서라든지 뭐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뭐 몇 곳을 돌아다녀 봤는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 왔었던 모습하고는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놀랬던 거는 우선은 뭐 알리페이라든지 QR코드로 모든 것을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들, 뭐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시스템이죠. 뭐 사람들은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서 바로 뭐 이렇게 그 무선으로다가 할 수 있는 QR코드로 바로 넘어갔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중국에서. 그리고 또 공산당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중국에 와서 다녀보시면 단순하게 뭐 공산당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 카드를 쓰지 않고 바로 QR코드로 넘어갈 수 있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시면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예전에 연변이라든지 아니면 북경이라든지 이런 곳들을 와서 뭐 그때는 소스가 아니었고 한국 음식을 원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이 한인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거나 한국 음식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해결해 주는 입장에서 이곳을 왔었는데 지금 이곳을 다녀보다 보면 뭐 외식업 자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는 소스들도 마찬가지고 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세스라든지 그 안을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인테리어 구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집기라든지 기물이라든지 그리고 바깥에 그 파사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에서 오히려 배워서 가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지금 이곳에서 외식업이 발전하는 건 불과 10년 전에는 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기술이나 한국적인 정서를 단순하게 중국에다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들로 가지고 중국 수출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음식점 어디를 가봐도 마찬가지지만 뭐 위생, 뭐 친절도, 그리고 음식에 대한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 높게 올라와 있고 뭐 로컬 쪽으로 뭐 시장 쪽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그곳 자체에서의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사람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위생에 대한 관념이라든지 그리고 길거리에 뭐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에 저희들이 생각했었던 중국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이미 한국을 외식업으로만 봤을 때는 많이 앞서고 있고 또 다양하게 외식업에 종사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외식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이 내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그 몇몇 프랜차이즈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그냥 내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시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그런 형태의 음식을 프랜차이즈 형태로 다 음식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그 프랜차이즈 음식점 한 곳을 다녀왔는데 뭐 3대째 이어온 음식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식점을 가봐도 그 음식점에 계시는 분들,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주문을 하거나 음식을 서빙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등을 보면 이미 한국하고 거의 같거나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외식업 쪽으로는 발전을 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을 생각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자체가 굉장히 이 낙후돼 있다는 생각들. 그리고 이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불닭볶음면하고 비슷한 맛.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이 중국 내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거랑 비슷한 맛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인터넷 판매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해서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맛을 한번 맞춰볼 수 있겠느냐 해서 그쪽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그 불닭볶음면은 아니죠. 불닭볶음면과 비슷한 유사품을 저희에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카피를 했고 그 맛을 보내줬더니 맛있다라고 최종 결론이 나서 자기들이 한 달 사용량은 얼마 정도 되고 단가는 이 정도에 우리가 받아서 유통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단가를 받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뭐 이거 예를 들자면 저희가 그 도매 단가로 드렸었던 게 1,000원이었는데 그쪽에서는 소비자한테 판매가 되고 있는 게 6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역을 해서 넘어가는 제품이기도 하고 중국 내로 다 수출이 돼야 되는 제품인데, 뭐 면세 FTA 규정이 돼 있으니까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손 쳐도 가격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저희들이 너무 그 경쟁력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쪽 대표님께 저희들이 더 이상,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600원에 맞춰드릴 수는 있지만 맞춰드렸을 때도 뭐 원재료의 변동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사소한 인건비의 변동에 의해서도 저희들은 이 제품을 생산할 수 없거나 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요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서 이 제품을 저희들이 그 생산을 해서 보내드리는 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중간에 포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국 내에서 있는 그런, 중국 내에서도 예전에는 한국에 있는 공장의 제품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중국 내에서 만들어서 이제 중국 내에서 판매를 했다라고 치면, 지금 현재에는 이미 예전부터 한국에 있는 음식들을, 한국에 있는 소스들을 중국으로 굉장히 많이 들여왔고,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노하우들을 자신들이 직접 자신의 공장에서 만들어서 비슷한 맛들을 내는 그런 카피하는 방법들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이 맛도 비슷하지만, 맛도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단가는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단가의 거의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많게는 뭐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중국 내에서 수출을 하는 것보다는 중국 내 공장과 MOU를 맺어서 한국에 있는 노하우를 그대로 중국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지금 이 소스를 만드는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예요. 와, 벌써 그때 말씀드렸던 10한 4, 5년, 6, 7년 전에 왔을 때 식당에서 아이패드처럼 생긴 그 패드를 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을 찍으면 그게 주방 포스로 연결이 돼서 프린터가 된다는 사실에 그때 굉장히 많이 놀랬었고, 이게 언제 도입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로봇 기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인건비가 싸다고 하는데 로봇 기계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로봇 기계를 한국에 설치를 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여쭤봤더니 기계 한 대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그 기계가 지나가는 센서를 설치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평당 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테이블의 위치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의뢰를 받았었던 게, 견적을 받았었던 게 대략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 그래도 와, 이건 가져가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중국 제품이기 때문에 AS는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고, 자기네들이 한국을 진출을 하면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미 뭐 다른 큰 기업들에서 그 일들을 다 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이미 중국에서는 한국에서 이렇게 대중화되기 이전에,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렇게 로봇기계가 대중화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미 그때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이 로봇기계를 사용하면 더 효율적인 그 서비스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중국 분들은 이미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한 발 걸을 때 여기에 있는 국민들은 우리보다 20배가 많은 인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차이들이라든지 발전의 속도가 분명히 틀리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빨리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이렇게 소스를 생산하거나 식품을 만들거나 혹은 뭐 외식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외식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로다가 뭐 탐방을 간다든지 할 때 중국을 굉장히 많이 배제들을 하시더라고요. 중국을 배제하는 이유들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들이겠죠. 그리고 그거는 단순한 그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친절에 관련 문제, 그리고 치안의 안전,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인 문제들까지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나라보다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곳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나라 자체가 한국에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큰 나라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후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각 나라별로 소통도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소통이라는 건 음식에 대해서 뭐 광동 요리를 이렇게 있는 지금 청해에서도 먹을 수 있고 사천 요리도 이 청도에서 먹을 수 있고, 그만큼 음식이 맛있으면 각 지역에 있는 음식들을 서로 가져오고 또 이사를 다니면서 그 음식들을 전파를 하겠죠. 뿐만 아니고 이 19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그 대륙의 초계지들, 대륙이 아니라 이곳 19세기에는 이쪽에 그 초계지들도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각 항구들, 뭐 텐진을 시작으로 해서 각 항구들이 초계지, 이 열강들의 초계지였기 때문에 이 칭다오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 의해서 이 맥주 기술이 발전을 했고,
그 이외에 뭐 상하이라든지 텐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열강들이 오면서 그런 문화라든지 아니면 물류라든지 이런 소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류가 굉장히 많이 됐고, 거기에서 발전된 그런 형태들은 각 이 대륙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지역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대륙에 있는 그 다양한 음식들을 맛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이, 외식업에 대한 힌트들 그리고 소스에 대한 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아시는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식품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중국을 그런 편입된 시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을 하고 간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견학지가 바로 중국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이 중국이라는 곳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왜곡된 시각 말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식품, 내가 원하는 소스, 내가 원하는 음식, 내가 원하는 메뉴만을 본다는 생각으로 중국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분명히 제공해 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중국 청도에서 아침부터 이것저것 주저리 이 말씀을 한번 꼭 드렸으면 좋겠다 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되시면 중국에 한번 가셔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를 얻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